네, 오래간만에 다볼 사이버 장애인 성당 운영을 한동안 했었죠. 그런데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 신부님, 다볼 사이버 장애인 성당 어디 갔느냐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신부님께서 안식년 하는 동안 놀지 않으시고 이런 장애시설 둘5 해누리 시설 직원들하고 많이 견학.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50년, 100년 동안 축적된 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의 다양한 거주시설들이 있는데 뭐 거의 호텔 수준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아까 레오벤 그 교도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부모의 권리가 뭐고 자녀의 네. 권리가 뭔가. 자녀가 그 권리 행사를 못할 때 부모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게 좀 잘 돼 있어요. 근데 뭐든지 자기 결정권에 대한 존중을 일방적으로 외부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장애는 장애 당사자 문제지 외부 다른 장애인들이 개입하지 않아요. 네, 네. 우리는 이제 그게 다르죠. 네, 그 네. 문제가 이제 부딪혀서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이런 걸 보면은 외국은 이런 거다라는 현장 증명해 주면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좋습니까? 네. 그래도 이런 얘기를 안 하죠. 네. 불편한 얘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거 얘기해 주는 거죠? 네, 네. 이거 14쪽은 이제 오스트리아에 이제 다양한 시설이 있는데 다 가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는 모습이 네. 120명 시설, 네. 200명에서 120명으로 주는 과정, 200에서 120명.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로 사는 과정, 이거 다양하게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 장면이 이제 대표적인 것만 뽑아줬고요. 네.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쪽 보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뭐 답답하면은 전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우리 자녀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디로 전화하냐면요, 시설로 와요. 전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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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그거를 누군가가 국가가 해야 되는데. 당연히 국가가 해야지. 그러니까 주로 여기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장애인 어머니들은 자기가 데리고 살다가 네. 도저히 한계점이 온다라고 할 경우는 시청에 가요. 네. 시청의 사회복지과를 가는데 시청의 사회복지과를 숫자로 11과라고 그러더라고요. 11과? 무슨 북한 11과 같은 거네. 그래서 11과에 가면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했을 때 그걸 다 조사를 해요, 전문가하고. 그래서 그런 분야를 보면은 제가 궁금해서 네. 도대체 장애인 아동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중증 장애인 청소년들은 또 어디로 가는지, 중년기와 노년기의 중증 장애인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성인, 중년, 노년. 네. 네. 근데 개인 예산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또 자립이라는 게 뭔지, 하루의 일과는 뭔지, 그다음에 생활교사하고 이용인들과의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책들에 대한 것이 독일은 또 약간 어떤 그 분위기인지가 좀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요 16쪽 보면요.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실제 이제 아까 피터 씨라는 그 책임자한테 들었는데, 네. 어머니가 애를 데리고 다니는 순간에는 돈을 이렇게 많이 안 준대요. 한 30만 원 정도인가 뭐 그렇게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정도밖에 안 주는데 하다가 보면서 이제 뭐 어디 기관에 가면 거기서 해주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네. 근데 일단 데려오고 뭐하고 뭐하고 그렇지. 이제 어머니들의 삶의 한계가 있으니까 주로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은 좀 더 깊숙이 우리 아이가 평생 살 수 있는 걸 찾는데요. 그래서 시청 11과를 가서 네. 우리 아이가 평생 잘 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11과에서 그걸 접수를 해서 쭉 리스트 찾아준대요. 전문가하고 맞는 시설. 그래서 요 아이는 A라는 곳에 살면 좋겠다. 이건 B라는 곳에 살면 좋겠다. 이게 정해주면은 그 정해진 곳에 한 아이를 위해서 6,000유로가 쏟아진대요. 와우. 한 800만 원 정도? 800 아니 좀 환율이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800 몇십만 원이면 그 800 몇십만 원의 돈으로 선생님도 고용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왜 그러면 부모한테 안 주냐 그랬더니 이 돈을 부모한테 주는 순간 이 개인 예산제거든요. 그렇지. 이걸 주는 순간에 부모가 쓴다 이거야. 애를 왜 쓰냐. 애를 안 쓰고. 그래서 그 나라도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 예산제라는 게 함부로 주는 게 아니라 책임 있게 쓸 수 있도록 검증하면서 쓰는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주간보면 주간보에서 쓰고 모하면 모하면 쓰는데 이거를 시설로 온전히 갔을 때는 한 곳에 몰아서 줘가지고 다양한 거를 경험하게 생활하도록 하고, 배려해 준다라는 거죠. 저가 사실은 목욕을 좋아하잖아요. 신부님도 목욕 좋아하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지금 약간 피부가 좀 약간 나이가 들다 보니. 근데 이제 이 목욕을 가면은 중증 장애자들이 오잖아요. 네. 그 중풍에 걸린 분도 오는데 영월에는 누가 오느냐면은 발달 장애들이 와요. 그러면은 선생님하고 발달 장애우하고 숫자가 같아요. 그렇죠. 목욕 올 때는. 근데 내 걔네들이 이렇게 한 2달에 한 번 정도 만나요. 2달에 한 번 만나면은 참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나는 몸은 약하게 태어났지만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더욱이 이 머리가 정상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와서 자기 스스로 때도 못 밀더라고. 이제 그게 어느 선생님이 목욕을 가게 되면은 특별하게 이제 그걸 다 갔기 해주더라고. 때문에 다른 선생님이 다른 애를 더 봐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1대1, 2대1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게. 우리 해누리에서 자폐 친구들 몇 명 데리고 선생님들 배려해서 갔으니까 남은 선생님들이 다른 목까지 봐야 된다. 근데 이제 갔는데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1대 한 3, 4명, 어도 알아들어야지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목욕탕에 가면은 문신한 사람들이 많아. 우리는 딱 문신하면은 눈이 피하거든. 막 전신이 그러는데. 근데 얘네들은 무서운 게 없어. 그 옆에 가서 앉아있는데 선생님이 다른 애 목욕시키고 있는데 얘는 뭐 하냐면은 그 용대가리가 꾹꾹 쓰는 이거 뭐야 이거. 걔도 조폭이 나를 찔러. 근데 보니까 이상했는데 이거 깡패 같지도 않은 게 뭐지? 그러는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겉으로 멀쩡한데 아이고 죽은 줄 알았어. 그렇게 데려온 적이 있어. 아니 그래서 내가 무슨 순수해요? 순수하기도 하고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나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머리 온전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저 아이들을 위해서 이 지구상에서 태어난 동등한 인간으로서 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의무감이 생기더라고. 그런 것들이. 네, 그래서 잘 살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다볼교우들도 여기 지금 법안 탈시설 그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우리가 제지를 해야 돼요. 제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다른 건 아무것도 못 하더라도 여기 바코드 찍으면 된다. QR코드. QR코드야? QR코드를 찍으면은 바로 그게 등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라도 하는 게 도와주는 그렇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거라도 하는 게.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오스트리아 외곽 지역이에요. 네? 그 적곡대기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삽니다. 많이 사는 것 같지만 많이 살지는 않아요. 옛날에 이게 수도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카리타스 사회복지기관에 넘겼죠. 근데 여기 이제 책임자를 이제 만나는데 이제 여기 이제 어린이 장애인 호텔도 있고 특수학교도 있어요. 이 안에 다 있는데 근데 이제 재미나는 게 뭐냐면은 이분이 자폐는 환경이 좀 특별하게 배려해 줘야 된다. 환경, 친환경이. 그러니까 막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넓게, 쾌적하게. 넓고 쾌적하게. 우리는 막 주택에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분 그렇지. 얘기가. 이거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감옥이야. 아까 이거하고 봐봐. 그래서 이런 모습이고 거기에 이제 카리타스의 어느 한스라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국회 와서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이 카리타스의 한 시설의 책임자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작년에는 좀 다른 거죠. 이거 재작년 3년 전이었거든요. 네. 2년 전인가? 예. 여기서 까리타스란 이게 애독 사랑.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네. 사랑. 네. 까리타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랑이라는 뜻인데 교황청에 까리타스 그러니까 그 무슨 후원 시설 뭐라 그래야 되나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거나 지금 미얀마 같이 이런 데 했을 때 교황청에서 전 세계 우리나라도 명동에
까리타스가 있습니다. 네, 저 카톨릭 사회복지기관을 네. 외국에서는 다 까리타스라는 이름으로 써요. 아. 근데 이제 까리타스 비엔나, 까리타스 오스트리아, 까리타스 아. 독일이면 독일 또 시면 시에 있어요. 그래서 아. 프라이브르 까리타스 있고 근데 우리는 까리타스 코리아죠. 예. 근데 그 해외는 까리타스 인터내셔널 네, 네, 그리고 네. 까리타스 이제 그 지역으로는 뭐 이렇게 사회복지의 까리타스 이렇게 사단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교황청 산에 한 120개국이 있고 까리타스의 교황청 산에 전 세계 까리타스의 인터내셔널의 의장이 일본의 도쿄 교구장이 기쿠치 추경이 그 의장이에요. 그 이번에 그 추경 되셨죠? 네. 그렇구나. 자, 아까 그 시설에 가면은 13쪽인데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린이 장애인 호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킨덜 호텔 딱 써 있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들이 특별히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린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 그러면은 데이케어 하듯이 해주는 건데 호텔식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는 특수학교가 있는데 2층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그 페인팅이 돼 있고 그러니까 복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참 보기 좋더라고. 애들 안에 맞는 인형 뭐 거기에 맞는 이 데코레이션이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방마다. 그냥 완전 호텔이야.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 난 어린이 장애인 호텔 있다는 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작년에 갔던 데인데요. 네. 그 정권이 재작년에 간 거고요. 네.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체코하고 한 2, 30km 떨어진 데라고 그러나 네. 가까이는 카톨릭이 어느 수도원에서 네. 이제 1980년대 이제 폐쇄되면서 네. 그거를 까리타스에 넘긴 거예요. 넘겼지. 그래서 거기를 아름다운 이제 굉장히 수리해가지고 지역 마을이 너무 외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마을이 형성이 됐대 오히려 거꾸로. 네. 이제 여기 포도원 경장 무슨 뭐 농장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염소 뭐 양 별거 다 해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거기서 머무는 숙소도 있고 일반인들 머물 수 있는 호텔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죠. 그러니까 이 참 저도 뭐 이런 시설을 많이는 안 가봤어도 그래도 남들보단 많이 가봤는데 이게 꿈동산이에요. 비장애인, 장애인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생계 구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20쪽은요. 장애인들이 어떤 이 삶으로 이제 구조되냐 발달 장애들인데 다 최고의 자기 결정권을 갖기 위해서는 밑에서부터 출발해요. 나는 장애인이다. 그거를 인정하고 남들도 인정해. 너 장애인 맞아. 그리고 여기 아까 견장이 있지 않습니까? 완장. 그래, 시각. 나 이거 인정해. 사회가 너한테 그만큼 배려해주고 함께하자. 나도 끼워줘. 그래 끼워줄게. 그건 내가 권리야. 나도 끼워줘. 그거 나도 할 수 있어. 내 개인적인 사생활, 내 개인 방을 한다든가 어디 갔는데 이런 하나의 단계를 쭉 가서 마지막에 최고 결정권은 본인이에요. 근데 본인이 할 수 없는 경우는 부모가 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이 공동체 사회 의식 안에서 단계별로 성숙된 가정에서 올라가면서 존중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 좋다. 내가 독일을 좀 할 줄 아는데 이히빈 다바일 그러니까 나는 장애인이다. 나도 끼워줘.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I can do it이거든. 이 can S 이렇게 참 좋으네. 나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자기 결정권을 황창현 신부님이 만약에 나하고 위치가 바뀌어서 이쪽으로 했으면 더 멋있게 했을 것 같아. 아니야. 우리 저기 요아킴 신부님처럼 잘 못해. 나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데 등간에 이렇게 왔습니다. 다음에 시설. 21쪽은요. 그러면 대형 시설에서 소형 작업장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이런 타운을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다 못 가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면서 여기서 15군데밖에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도 있고 그럼요. 소형도 있고 아주 보여드릴게요. 작업장도 있고 22쪽인데요. 네. 난 깜짝 놀랐어요. 6살 미만의 시설이 있더라고요. 6살 미만의 영유아 시설이 장애인. 그리고 일반 어린아이들도 왔다 갈 수 있어요. 통합이에요. 근데 장애인을 맡겨서 12명 애들이 그러니까 있는 거야. 12명, 13명인데 12명인데 이 안에는 맡긴 거예요. 어떤 어머니. 우리 아이 장애인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돼 있는 시설에
이런 앞에서 이번에 견학 가서 사진 찍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6살 미만의 아이를 맡기고 엄마는 엄마 엄마들이 나름대로 하고, 생활을 갖고 예. 자기 생활도 갖고 그렇죠. 돈도 벌고 예. 아이를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잘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부모가 있는 애들은 또 저녁에 또 엄마한테 가고 없는 애는 맡기고 맡기고 그게 잘 돼 있잖아요. 이게 옆에서 본 사진이거든요. 네. 그런데요. 23쪽이죠. 네. 주간부를 겸하고 24시간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장애하고 비장애는 같이 네. 하고 10명의 교사가 있어요. 주 37시간이라는데 그 12명을 10명의 교사가 본다는 건 뭐 그쵸. 나가서 움직이는 교사는 따르고 이 안에만. 실습생 식사 담당까지 13명이야. 그러니까 이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은 내가 보기에는 38시간인데 여기 37시간이래요. 근데 38시간은 알고 있는데 정규 인원 시간이. 근데 50% 직원도 뽑는데요. 그러니까 정규 직원이 주 38시간이면은 18시간만 일하는 직원을 따로 뽑는 거야, 계약을. 맞아.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도 50% 직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합법적으로 다양한 종류 돼 있나 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38시간 뛰고 여기 또 다른 데 가서 또 야, 하고. 이게 참 독특하더라고. 근데 거기 보니까 옆에 밑에 있는 건물이 바로 옆에 또 성인시설 짓는데. 애 시설이 있고 성인시설 지금 짓고 있어 굉장히 보니까. 크게 짓네 이거는. 그러니까 아니 큰데 많이는 안 집어넣더라고요. 공간이 크게 여기가 넓은 공간을 활용하는 인간적인 게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9명이 거주하네. 그러니까 18살 이상이. 18살 이상이죠. 아까는 그거고 요 6살이하고. 사이에는 나이는 좀 다른 데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얘들이 우리나라에서 시설 뭐 지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기는 계속 지었네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작게 해놔도 쭉 짓잖아요. 이게 지역사회가 반대를 하면 못 짓잖아. 그러니까 이게 탈시설화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하는데 대형지들에서 벗어나서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자기 의결권을 가지고 하도록 해라. 디인스틸라이제이션이 그건데 이거를 탈시설, 디인스틸레이션 해가지고 시설에서 시설 없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지.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시설을 줄이고 다양하게 하고 배려를 해주고 일을 하게 해주고. 그렇지. 그 안에서 내가 뭘 하든 내 결정권을 가지고 가. 근데 우리나라는 직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프로그램 하나만 하나로 가야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지.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도와주는 게 자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그게 다른 거죠. 그다음에 여기가 뭡니까? 이거 위죠. 거기 25쪽. 예. 25쪽이 가니까 여기가 뭐냐면요. 7살에서 18살까지 아. 생활하는 시설이에요. 4명을 위한 4명을 중증장애자. 근데 여기에 선생님이 10명이. 와우. 그런데 여기 그 문을 통제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 화살표 하는 왜? 야. 친구 여기 다 어디 나갔거든. 네. 얘는 활동이 잘 안 되는 친구가 그래서 통제했는데 여기 기관장이 우리 마중하러 나온 사이에 얘가 어떻게 나왔어? 뚫고 나왔어. 이게 보니까 이제 26쪽 보니까 여기 개구멍으로. 여기 이렇게 놀란 거야. 근데 맨바닥으로 나온 거야, 맨발로. 우리도 맨발로 다니는 친구도 있거든. 근데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이게 내가 아직 알아봤지. 어떻게 왔나 했더니 여기를 뚫고 나왔더라고. 그래서. 천국 개구멍은 들어봤어도 또 네. 애들 개구멍은 처음 보네. 아까 그 한스라는 분이 이쪽 시설장으로 왔는데 자폐들이 그냥 굉장히 도전적인 게 많으니까 이 샌드백을 방어하는 거를 이분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스트레스 풀어라. 그리고 하는데 신경질 나면 막 뭘 두들겨야지. 근데 여기에 있는 그 모든 거를 그 다음 장에 28쪽 보면요. 이 안에 있는 이렇게 사진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하면은 다 겉에가 아크릴 돼 있어요. 깨지지 않고. 그래서 출입문도 다 하고 우리는 뭐 출입문 잠그면 뭐 인권 문제라고 그러지만 통제하면 안 되는 데가 있거든. 그럼 안 되지. 그렇게 다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폭력성 보호대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애는 학교 가고 어떤 애는 작업장 어떤 애는 이것저것 안 돼. 그냥 실내에 있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면 산책도 하고. 선생님이 반드시 충분히 따르고. 있으니까 그건 커버가 되죠. 네, 그런 4명을 위한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 10명? 10명의 생활 교사가 근무를 한대요. 12명도 있고 근데 여긴 10명이에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더 달라고 해서 더 주면 12명도 되고 6명 되고.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천국이야. 29쪽 보면은 레치라는 그 동네인데 인구가 3,500명 됩니다. 근데 이 마을에 10%가 장애인으로 돼 있대요. 장애인 타운이면 뭐라고 그러는 우리나라에서?
350명이 살고 있어요. 어. 이곳에서는 55세 이상 일정 연금 수령자만 입소 가능한 또 시설이 있어요. 중증 거주 시설이구나. 그래서 200명 시설인데 지금 점점 줄여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200명인데 60명으로 두 개 나누고 가운데 공간은 일반인을 위해서 분양하고 있어요. 아니 일반인을 위해서 분양을 해? 네, 그것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거예요. 이 덩어리가 3개 있는데 노란 부분이 옛날에 장애인이 살던 공간을 일반으로 분양하고 빨간 데 있는 데 있죠. 이건 60명 시설로 하는 거고 이 파란색은 여기 작업장입니다. 아유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네. 네. 다음 넘기면은 이 31쪽에 이쪽 부분도 생활시설이에요. 생활시설. 55세, 54세 이상 있는. 그러면은 우리는 탈시설 해가지고 다 없애가지고 주택으로 일반 주택으로 다 뺀 데는 다 있네 여기. 여기 더 큰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에요. 이게 노령화된 장애인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선진화되는 거로 내용을 자꾸 바꿔 나가는데 노노케어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를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2쪽에 보면 그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이 다 있어. 그런데 여기 수영장은 얼마 전에 주교님, 그 비엔나 교구장님도 와서 여기 수영하고 있더라고요. 2023년도에 이제 근해 같은 거를 이제 설치했다고 합니다. 휠체어 근해죠. 배려가. 33쪽에는 아까 그 작업장인데 예. 이 작업장을 다루려면은 장인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전문 인력이 필요하죠. 베스트 한 명을 고용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도 고용하지만 장애인들도 같이 고용해가지고 어떤 멋진 사람이 나 장롱 좀 하나 해달라 그러면 장롱을 짜주고 돈을 비싸게 받죠. 그리고 장애인과 함께 만든 물건은 지역 공동체 샵이 있어요. 그것도 내놓고 같이 나눠갑니다. 34쪽이 바로 그거예요. 시내에는 위탁 판매. 여기서 짜가지고 아까 주면은 기념품 가게에서 이렇게 물건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진짜 잘 짰다. 여기 그 의자 같은데 그러니까요. 의자 위 안에 화분 꽂는데 화분. 오. 재미있죠. 그러니까. 사진 찍었죠. 35쪽은요. 또 다른 그 마을에 있는 시내에 근데 거기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아까 그 여러 가지 그 뭐 지인이라든가 은인들이 만든 그 물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부하잖아요. 네. 우리라면 아름다운 가게처럼 네네. 이제 그런 물건을 같이 공유하면서 카페를 운영하는데요. 아까 시설인 애들도 여기 가서 작업장에 왔다 가고 뭐 외부에 있는 데 왔다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36쪽에 보면은 직원들은 살 수 없고 사회적 약자만 구입할 수 있어요. 이 물건을. 싸게. 사회적 약자만. 네, 근데 직원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독특하죠. 37쪽에 보면요. 아까 거기서 만났던 친구가 여기 또 왔네. 그러니까 이게 버스 타고 이렇게 네. 움직이는 거예요. 장애인. 계속. 근데 이게 우측이 장애인 전용 버스구나. 네, 버스인데 그래 이게 얘네들은 갈 데가 있는 거야. 네. 나오면은. 이게 많더라고 이게.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살고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오고 주간 보호도 하고 이제 복합 시설로 돼 있어요 이게. 거주하고 작업하고 하고 외부에 왔다 갔다 보호하고. 하고. 네. 그래서 그 앞에서 찍은 사진이 38쪽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9쪽. 그 안에 보니까 순우젤렌이라고 심리 안정실도 있어요. 이건 저희도 있죠. 심리 안정실. 그러니까 여기 물침대로 돼 있고 화상이 들어가고 이제 색깔이 들어가고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조명도 다르네. 네, 그래서 여기는 특별한 애를 좀 이렇게 진정시키고 선생님하고 같이 1대1 케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많이 있어야지 이렇게 돼요. 우리는 해놓고 못하면 무슨 일이 있어요. 공원도 만들어놨어. 40쪽은 또 다른 데 시설이요. 요거는 이제 중증 성인 시설이 아까 말한 거. 이제 그래서 나름대로 소규모 성인 시설인데 휠체어 이용하고 또 이제 개인 룸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41쪽이 아까 그 시설 사진 찍은 겁니다. 카페. 이 안에 아니야. 이 안에가 자기 꼭 여기 이런 오스트리아 이런 데 보면은 그 층마다 먹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시설이 참 좋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어디 공간에 가야지 되는데 얘는 층마다 있어요, 얘들은. 층마다. 네. 내가 원하는 거야 이런 게. 그리고 저 42쪽에 이거는요. 이동식 순우제니는 그 고정된 게 아니라 끌고 다녀. 그 방에. 근데 소규모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욕조도 있고. 욕조 이거 비싸지고 이런 거 쓰면 공간도 있어야 되고 비싸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42쪽 보면요. 43쪽인가? 야,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죠. 여기 보면서 이 시설에 함부로 사진 찍을 수 없죠. 장애인들은. 네. 근데 그때 무슨 눈에 확 띄는 게
피난 구조가 있어서 네, 사진 그러네. 찍었더니 보니까 이게 다 방이 다 생활시설이야. 네. 반방 이게 몇 개야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당장 없애라고 난릴 거야 아마. 공간 근데 여기- 차지한다고? 그냥 아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며. 집 하나씩 다 주고 내보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이게 공간이. 이래야지 보호가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한 데는 선생님이 충분히 자기가 머무는 공간도 충분하고 선생님이 많으니까. 아까 내가 머물렀다는 그 방, 네네. 그 장애인들 그거 완전 호텔이지. 자 여기서 잤어요 게스트룸에. 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 자면서 장애인들이 여기 뭐 베개, 커튼, 아니요 저 타월 이런 거 갖다 놔주고 소소한 일은 걔네들이 해요. 그런 거를 우리가 해요. 네. 대구에 집을 2채를 해갖고 장애인들이 침대 기가 막히게 깨끗하게 해요.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한 2급 정도, 1, 2, 3급이나 2급 정도 장애인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47쪽에 보면은 여기서 나는 유명한 이제 와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서 이제 생산되는 그 닭들 많죠. 포도, 와인, 달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치즈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오는 손님들한테 팔아요. 그래서 같이 또 노는 기구도 있고 재미있게 이제 잘 돼 근데 있습니다. 농장 아까 시부님이 말한 네. 농장이에요. 48쪽에 보면은 일반 그 동네 사람들이 여기 짭을 갖고 이게 하죠. 그러면은 장애인들도 와서 같이 일하고. 네. 아유 염소도 있고 양이네 49죠. 양이네 얘네들. 네. 여기 닭도 보면 이제 있고. 뭐 나름대로 그 옛날 수도원이었으니까 공간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장애인들이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즐기는 모습이고, 그래서 그날 초대를 너무 잘 받아서 거기 이제 책임자가 생산된 그 와인을 가지고 이렇게 축제를 해주는데 멋있는 파티를 했네. 대접을 잘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51쪽 보면은 초저녁에서 해가 질 때까지 이렇게 맞았습니다. 사진 찍었어요. 이런 낭만도 있어야지. 그래서 거기 있는 장애인과 선생님들과 우리 시설 견학원 우리 직원들과 같이 직원들하고. 마지막 사진을 찍고 기념사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허구도 하셨네. 아니 이제 이거 지나가던 어떤 자매님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반갑다고 해서 얼른 가서 껴안아달라고 해서 껴안아주고 이렇게 되고 54쪽은요. 자, 자꾸 시설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증명해야 되니까 우리가 갔다 온 거를 자꾸 이제 공개할 수밖에 없는데 왼쪽에 있는 건 네덜란드 마카빌란 델렌이라고 중증 발달장애 거주시설 및 주간부예요. 이거는 유태인이 하는 데입니다. 유태인들이 이렇게 좋은 걸 많이 이거 해요. 없애라고 그러겠네 이거를. 없애면 안 되지. 없애야지 전쟁에. 영국이 뭐 시설 없다며 탈시설화 하면 없애야지. 2019년대 엘로라는데 갔다 왔어요. 캠프일. 여기는요. 그 거주시설 장애인이 56명이야. 호텔이야 호텔. 외부 장애인이 20명이고 그 안에 사는 장애인이 몇 살이? 30명이야. 그러면 84세까지 여기 머물러 18세. 그러니까. 이때니까. 그 이번에 2023년도에는 오세훈 시장이 그 지하철 막는 저 전장현 대표 박경석하고 토론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되는데 당신 지하철 투쟁하면서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거기다가 연락이 왔어요. 덴마크 출장하는데 좀 시설 좀 소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도 한계가 있는데 어디 찾아봐라. 알아서 갔다 오셨더라고. 덴마크 코펜하겐에 무스보바이어 시들하고 여기 갔다 오시더니 오세훈 시장이 생각이 달라진 거야. 갔다 오더니 이렇게 큰 시설에 보니까 탈시설화를 하면 한 명도 있고 어떤 애는 두 명도 있고 필요하면 세 명도 할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혼자 다니면 고립이야. 이런데 현장에 보고 오시니까는 달라지신 거야. 그리고 다 1대1 케어야. 그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스웨덴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어떻게 알고 보면 시설인데 분산돼 있는 거지 이게요. 그래서 자기는 아니라고 빡빡 우기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다 이거야. 여기는 뭐야? 2015년대 독일의 헤르만베르크 캠프일인데 여기는요. 장애인이 몇 명이냐? 200명이야. 이야, 아니 타운이야. 커 보여. 근로자들 80명하고 뭐 이게 섞여서 살아 이렇게. 그 이쪽은 독일의 그 캠프 힐이네. 캠프인데 거기가 23명이야. 근데 8명이 됐다고. 그 밑에는 작업장이고. 그 다 여기 한 건물 안에서 다 작업도 하고 생활도 하고 다 이런 시설이에요. 왼쪽에는 아주 멋있는 주택들이 있죠. 수영장. 네네. 이게 어디냐?
해놀이야. 둘 다. 해누리. 옆에 새로 진대. 별빛. 이거 우리 이거 뚜껑 맞아. 가볼교우들 해준 거 아니야? 예. 이렇게 호텔 같은 시설 안에서도 우리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장애인도 활짝 웃는 그런 나라로 꾸며 나가야지 행복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 근본적인 존재에 대한 존중,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부님 안식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울러 우리 다볼교우들 꼭 이 탈시설화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탈시설. 탈시설을 못하게 많이 서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